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유가 결국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의 위기인 거죠. 근데 정치의 위기는 바로 정당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당이 왜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무 정당이 국회의원 중심의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원내 정당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구청장 시기에 왜 하느냐라고, 왜 시당을 이제 출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입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시당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기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 운영에서 지방 정치인과 당원 중심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이 함께하는 이러한 정당 운영으로 바뀌어야 된다. 벌써 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제주도당위원장 선거와 경남도당위원장 선거가 원외 지역위원장과 또 원외 지역위원장도 아닌 일반 당원이 제주도에서는 당선이 되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선되는 이런 이변이 일어난 거죠. 벌써 정당의 내부와 정당의 당원들, 정당의 대의원들은 이 정당이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처럼 되고 모든 것을 국회의원들이 조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로는 제대로의 정당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그 당원의 정신 자체가 이제 원내 정당에서 분권 정당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당 대표만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뽑고 부문의 대표, 예를 들면 여성, 청년, 노동, 민생, 노인, 이건 부문 대표들이 뽑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들을 뽑아서 그 지역위원장 중에서 권역별 대표 5명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런 분권 정당으로 나가는 것을 지도 체제를 통해서 확실했고 당원에도 명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을 적에 그 제도에 맞는 사람들이 나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최고 지도부에 단체장이 1명 내지 2명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의 남구청장하고 제가 단체장으로서 출마를 했는데 그런 역할을 구청장으로서 맡겠다. 그리고 구청장이 시도당 위원장도 맡으면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었습니다. 예. 의원 쪽에서 구청장이 어떻게 시당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 구청장은 정치를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게 이제 잘못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써서 얘기를 하지만은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 당 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우리로 치면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분들이 국회의원도 같이 겸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을 지지하는 그런 연설까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지방자치를 이 정치의 하부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도 이제 우리 대다수 국민들도 그러한 인식에 조금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활동을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오히려 법을 바꿔서 이 단체장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직을 사퇴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저의 사퇴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내년 7월 이후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당선돼서 한 1년 동안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불교에서 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은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본다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선문답처럼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탈단계를 냈다 그러니까 탈단계를 냈다 안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탈단계를 내느냐 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탈단계를 왜 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고 그것이 갖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탈단계를 내면서까지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인천 남구을 지역에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의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도의와 정치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죠.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을 지역은 정의당의 김성진 후보와 그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신현한 후보 사이에 경선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천시당과 정의당의 시당 그리고 중앙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신현한 의원이 양보하고 김성진 후보가 그것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여기에서 출마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죠. 그리고 신현한 후보가 결국은 당을 위해서 전체 선거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었죠. 지역위원장 직무 대행으로서 저도 이 문제의 부당함을 알고 사실은 뭐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지만은 그건 선거를 바로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걸 염려해서 이 부분을 참고 오히려 거꾸로 홍영표 시당위원장이 그리고 정의당 쪽에서도 신현한 후보가 조금 더 참고 협조해 주도록 저로 하여금 중간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현한 후보를 설득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참고 선거에 도와주고 그리고 다음을 계약하자라고 얘기했고 제가 그래서 홍영표 시당위원장한테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바로 신현한 의원한테 넘기고 그리고 다음번에 지역위원장을 맡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 홍영표 의원이 그거를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앙당 비대위에서 그것을 이 논의에서 인준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책임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홍영표 시당위원장은 우리 당 후보들이 우리 당원들이 와 있는 데서 신현한 후보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음번 지역위원장을 신현한 의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저도 중간에 서 있던 사람으로서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홍영표 시당위원장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거고 결국은 희생하고 양보했던 사람에 대해서 사기를 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지역위원장으로 경선을 하도록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도 못한 거예요. 과거에 지역위원장을 하다가 무리를 일으켜서 자진 사퇴하고 그때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중앙당에 징계 요구를 해서 이 자진 사퇴에서 그만둔 그렇게 무리가 있고 하자가 있는 사람을 그 무리를 해서까지 경선을 붙일 이유가 무엇이냐. 더군다나 우리 당원에 보면은 여성위원장이나 여성 후보를 30%를 하도록 당원의 그 정신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도 인천 지역 13개 지역구인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는데
그때 여성 후보를 양보시킨 것도 안 맞고, 이번에 지역위원장 13개 지역구에 여성이 유일하게 한 명 시절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것도 안 맞고, 결국 이런 당원 정신들을 다 어기고 가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들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익표 시당위원장하고 정장선 총무본부장한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탈당하겠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탈당계를 제출했던 거죠. 중앙당이 얼마나 이 시도당을 무시하고 잘 모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지난번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바로 전날 연수구에서 사무실 개설하고 연수구에서 준비하던 안기호 위원장을 이쪽 남구을 지역으로 와서 공천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남구을 주민들이 그런 후보를 찍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후보는 또 탈당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여기서 시의원까지 하고 했던 후보들을 공천 안 주고 정의당의 후보, 그것도 지난번 선거에 따라서는 남구 갑에 나왔고, 이번에는 계양구 가서 준비하던 사람을 느닷없이 여기다 와서 이 합의해서 공천을 주면은 남구을 주민이 그런 후보를 찍겠냐 이런 거죠. 결국은 중앙당이 혹은 뭐 시당조차도 그 지역의 그러한 아주 주요한 주민들의 정서는 무시하고 그냥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서로 세력 간의 힘에 의해서 지역을 농단하는 이런 상황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선거를 치르면서도 우리 시당에서는 권리당원 명부를 시선관위에서 후보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주는 거로 약속이 다 됐었습니다. 근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주지 말아라 라고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 선관위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주라고 시당 사무처장한테 명령을 해도 시당 사무처장은 중앙당의 명령을 받아서 그걸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당이 당원상에는 분권정당이라고 해놓고 전혀 이 분권정당의 그 가치를 실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제가 시당위원장이 돼서 당의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구조가, 당의 구조가 아직도 국회의원들의 전행, 그리고 중앙당의 이 어떤 권력의 집중, 이것들이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한테 잘못 보이면은 다음번에 지방의원이나 뭐 기초단체장이나 여기에 출마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걱정을 하고, 또 이번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걸 고치려고 했지만 잘한 게 잘 안 됐는데, 전국대의원이든 지역대의원이든 지역상무위원이든 여기가 좀 민주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다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구조 하에서는 당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꾸 눌러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거의 그 폭발의 임계점에 이미 와 있고,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제주도당과 경남도당에서 그것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저를 시당위원장이 뽑아준다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우리 당원들의 의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서 우리 당이 분권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당과 도당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주고, 중앙당은 중앙의 일의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대선, 우리 문재인 후보의 대선과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대선 나왔을 적에 가장 우리 당이 패배한 큰 이유가 당원들의 역동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자발성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 적에 그 당원들의 열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냐? 결국 당원들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당원들을 그냥 자꾸 박제화시키고 어떤 그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런 구조하에서는 당원들의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이 당원들의 역동성을 살려내지 않고 선거에서 이긴다, 대선에서 승리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당원들의 역동성을 살려내는 것은 당원들을 이 당의 주인으로 끌어올리는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당원들의 역동성이고 당원들을 당의 주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당원이 7,700명쯤 되는데 인천에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데 7,000명을 다 모시고 우리 당의 훌륭한 대선 후보들, 여러분 김부겸 교육원이나 혹은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또 손학규 대표나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한 30-40분씩 연설도 듣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한 8시간, 10시간 정도의 정치의 어떤 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보들의 역량도 검증이 되고 당원들의 정치의식도 높아지고 또 당원들이 당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면은 결국 그분들이 움직여서 좋은 대선 후보도 만들고 대선에서의 승리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사회, 나의 조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현실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인 것이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역할들을 정치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천하고 처음 인연을 맡게 된 것은 1980년도에 그 5.18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고 제가 수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됐을 적에 이 9월동에 그때 이제 9월동 주공 아파트가 막 새로 신축을 해서 그 9월 주공 아파트에 제가 새를 빌려서 숨어 살면서 인천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5년쯤 그때 이제 김근태 선배님하고 같이 이웃해서 살고 이렇게 했었죠. 제가 인천을 보는 것은 제가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인천의 이제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인천에 이제 다른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사람 하나 보고 인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마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는 그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구청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렇게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인천하고 연고가 없어도 인천에 와서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인천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인천이 가는 굉장한 강점이고 우리가 인천을 앞으로 창조도시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이론 중에 창조도시 이론이 있는데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부에서 창조적 인재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도시의 창조성을 끌어올리고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용성, 관용을 가진 도시, 이런 도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발전한다.
이게 창조도시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에는 그러한 포용성, 개방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천이 갖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우리 송영교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뭐 태어나지도 않고 초중고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그냥 인천에 와서 노동운동하고 인천에 와서 정치하다가 인천시장까지 되셨어요. 아마 다른 도시 같으면은 예를 들면 광주, 대구, 뭐 울산 뭐 이런 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방성과 포용성이 우리 인천에는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인천이 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정치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혈연, 지연, 학연의 토대를 둔 이러한 연고주의에 근거한 정치가 아니고 정말 어떤 그 정책적인 대결을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나의 정치적 이상이나 정치적 이념을 주민들한테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은 그걸 떠나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정치적인 어떤 지향, 이상 이런 거를 제시하고 그것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1983년도 9월 30일 날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민청년 맞습니다. 창립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80년 5.17 광주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청년들의 소위 반독재 민주화 정치운동 활동체를 만들게 되면은 두 가지의 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이거를 탄압하면서 운동권 전체를 탄압하고 그리고 이 활동가들을 다 구속을 시킴으로써 운동이 위축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서 우리가 내세운 것은 그렇지 않다. 뭔가 누군가가 앞장서서 싸워주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희생을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때 예를 들면 두꺼비가 알을 부화해서 이 새끼를 낳아야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이 종족이 번식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두꺼비는 자기가 뱀에게 잡혀 먹혀가지고 뱀의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죽지만은 자기 뱃속에 알이 부화돼서 결국은 두꺼비가 번식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만들고 비록 우리는 잡혀가서 구속되고 감옥에 가고 우리는 탄압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 이러한 우리들의 희생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서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꺼비 정신으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결성하고 실천해 나가겠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두꺼비 정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날 제가 이제 작년 이 최고위원 선거 때 두꺼비 정신을 얘기하고 우리 당의 두꺼비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당이 이제는 뭔가 함께 희생해서 당을 위해서 함께 희생해서 우리 당이 커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당을 이용해서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그냥 그것만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로 바뀌고 있고 당을 위해서 내가 뭐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떤 당을 위해서 기여한다든지 또 내가 희생을 당해서라도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이겠다든지 이런 정신이 없어지면서 당이 쇠락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그리고 그 희생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그 희생에 대해서 다시 분발하는 이러한 우리 당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더 이기적인 이 정치인들 소위 이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에서 자기네들의 필요한 것만 빼먹고 당은 형해화시키는 이런 의기가 이루어집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사업에 성공했고 크게 출세했고 이런 것들이 뭐 예형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봐서 그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나 아니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로 살아왔나 이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정치인의 어떤 그 중요한 품성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남구의 미션을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은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공공선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공공선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두꺼비 정신입니다. 무엇이 더 큰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무슨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실천해내는 용기 이게 바로 두꺼비 정신이고 저는 이 두꺼비 정신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만길 교수님이 책 중에 역사학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역사적 소명이 무엇인가를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해방 이후 해방 분단 이후 이 시대에 우리들의 역사적인 소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어떤 기본권에 있어도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된 그래서 어떤 자주성이 높은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를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걸 위해서 어쨌든 지난 평생 동안 민주화 운동도 했고 또 이제 정치 활동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어떤 구청장으로서 기억되고 싶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철학이 있는 구청장, 철학이 있는 정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기억되고 싶고 결국은 우리한테는 지금 이 시기에는 특히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또 어떤 이 자유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자유와 평등을 증진시키는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철학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원들께서 우리 당이 이제까지 해왔던 원내 정당,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 여의도 정치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방 정치인과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권 정당, 생활 정치와 현장 정치가 강화되는 그러한 정당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이고, 바로 후자의 분권 정당, 지역 중심, 생활 중심, 현장 중심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당에는 현재 다가오는 대선을 그냥 유력한 현재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표로 그냥 무난하게 옹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3파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단일한 체제로 가자는 그러한 견해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우리 당의 많은 대선 후보들, 아까 말씀드린 김부겸 의원이나 뭐 문재인 대표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나 또 손학규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시장, 이런 분들이 함께 나와서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검증받고, 그 중에서 정말 이분이 해야 대통령이 돼서 잘 나라를 이끄시겠구나, 이분이 돼야 대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조차도 이렇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 평화적인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저는 이제 후자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 박우섭을 지지하고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